오늘 두 번째 사연까지 제가 준비를 했어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피모님의 사연이고요. 이 사연은 꽤 길어서 제가 조금씩 수정하고 좀 줄여가면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보험 영업을 3년차 하는, 일은 만 2년 정도 했네요. 그런 영업맨입니다. 점점 저는 잘 안 돼가는 중이에요. 진짜 초반에는 열심히 했는데요. 지금 3년이 지난 저 입장에서는 위치에서 번 것도 없고 일은 업적도 없네요. 현재 저처럼 전역 안 하고 대위 다른 애들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애들은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저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운동을 좋아해서 킥복싱도 엄청 했는데 고객과의 만남과 상담으로 인해 그마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식단은 물론 불균형, 운동도 불규칙, 그러면서 제 삶이 전체적으로 불만족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진짜 잘 살고 싶어서 사람 얻는 일, 사람 만나면서 즐기기도 하고 열심히 올곧게 일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 지금은 다 놓친 것 같네요. 고민이 술술 나오는데 메시지가 길어져서 이 정도에서 끊습니다. 즉 저는 이렇게 정직하고 올바르고 배우고 일하면서 정말 나름대로 올곧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같은 나이대, 같은 직업군, 같은 상황의 비교군에 비해서 별것 없는 저를 보면서 때로는 막막하더라고요. 그 비교군들을 잡으려면 나는 뭘 해야 될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고민입니다. 아참 그렇다고 제가 자신감이 없는 편은 아닙니다. 때론 있죠. 그런 그냥 근자감이요. 그렇지만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라고 피모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주셨어요. 이 부분이 너무나 공감이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거, 저는 그거를 너무 경험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2013년에 대한항공 승무원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바싹 일하고 나름대로는 6개월 정도 시장조사도 하고 어떠한 교육법이 필요할까 하면서 스타트업으로 승무원들을 가르치는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어요. 그때는 진짜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고 진짜 같이 일한 친구랑 둘이서 그냥 아주 쬐끄만한 7평짜리 사무실에서 막 밤새가며 진짜 하루에 한 줄 참치김밥 먹어가면서 퇴직금 1,000몇백만 원 받은 거 고스란히 까먹으면서 생활을 했었던 게 장장 6개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진짜 발로 뛰었어요. 학교 앞에 가서 전단지도 돌려보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승무원 되고 싶으면 수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면서 마케팅도 전적으로 많이 했어요. 한 명을 데리고 오면 한 명은 공짜 막 이런 것도 하고, 아직 내가 인지도가 없는 신인 강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허벌판이잖아요. 영업도 그런, 어차피 어떻게 보면 제가 강의도 하지만 강의장을 운영을 하는 또 어떻게 보면 영업맨의 입장이기도 하니까 그때 생각을 할 때에는 난 진짜 열심히 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도 6개월 동안에는 아무런 성과나 보상이 없었죠. 근데 6개월 때 갑자기 치고 반등하면서 크루스토리의 존재를 알리게 되고 제가 강의장 운영했었던 게 활발하게 됩니다. 저를 좋아하는 팔로워 수강생들도 많아지면서 선생님의 강의가 진정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줬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우선 씨앗을 뿌리는 6개월 정도는 정말 진짜 부모님 만날 시간도 거의 없이 친구들과의 연, 운동, 식단 이런 것들은 그냥 포기하는 거죠. 왜냐면 나는 평탄한 직장인의 생활을 내가 내 발로 때려치우고 나와서 내가 내 스스로의 성과로 나를 보여주겠다는 영업맨의 세계에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해서 뛰어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모님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피땡땡님도 영업, 이 보험 세일즈의 세계도 굉장하잖아요. 진짜 달에 몇 천만 원씩 억대 연봉을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달에 근근히 진짜 내 보험료 내기도 빠듯하게 하시는 영업맨도 계시는데 내가 언제 바닥을 보고 여기를 들어왔겠습니까? 진짜 이렇게 잘 버는 억대 연봉을 꿈꾸면서 들어왔을 텐데 그때 그거를 꿈꾸면서 들어간 피땡땡님과 많은 수강생들과 합격자들을 배출하면서 행복한 강의를 꿈꾸는 강사의 꿈을 가졌던 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첫 번째로는 금전적으로 또 쪼달린다. 이럴 때 금전적으로 쪼달릴 때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내일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가야 되는 시점에 출근을 할 때 머리가 막막해져요. 이렇게 좀 모아놓은 퇴직금이 진짜 정말 쓰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식대 나가고 월급 같은 거 빵꾸 나면 메꿔서 나가고 생활비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등등등등 나가다 보면 친구, 데이트, 부모님한테 효도 아무것도 안 해도 진짜 돈이 순식간에 쌓아놓은 거는 잔고가 바닥이 드러나길 마련이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내가 쌓아놓은 잔고가 바닥이 난다. 그럼 머리가 안 돌아가요. 어떤 사람도 안 돌아갈걸?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에 쌓아놓을 것은 버텨놓고 내가 6개월이나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성과가 없다 그러면 1년을 더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투잡을 빨리 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6개월 하고 나서 안 되겠으니까 투잡을 뛰었는데 여러 가지들을 해봤어요. 진짜 저 연기도 못하는데 가가지고 발연기 같은 것도 하면서 광고도 몇 개를 찍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랑 관련이 전혀 없는 기업 강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강의 내가 공부하고 찾아가서 출강을 한다거나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마케팅적인 거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수강생들이 있다면 가서 배우고 알려주고 그리고 내가 블로그 이런 거 좀 쓸 줄 아니까 이런 것도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하면서 내가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업무 시간 외적으로도 그걸 계속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찾아서 하면서 투잡을 뛰고 그리고 생활비를 내가 어디서든 최소 100만 원은 벌어와야 한다 하면서 100만 원을 플러스로 벌어올 수 있게끔 투잡을 뛰면서 잠도 줄이고 물론 더 사람 만나는 걸 줄였죠. 두 번째로는 제가 잘 못했는데 최근에는 하는 이것입니다. 제가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일요일날 하루는 일을 잘 안 잡으려고 해요. 이걸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책방도 운영을 하고 독서 모임도 운영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 유튜브도 이렇게 진짜 저희 매일 일방 하잖아요. 일요일 하루 빼고 주 6일 방송에다 스밍도 2번 하고 하는 일들이 꽤 있는데 이렇게 일을 할 때에도 일요일 하루는 정말 오롯이 제 시간을 보내요. 그 하루를 보상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피땡땡님처럼 그리고 저처럼 뭔가 영업을 하거나 내가 하는 만큼이 성과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열정 유노유노인데 그냥 미친듯이 열정 유노유노인 거야. 그냥 계속. 그래서 자기 쉬는 거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일 주세요. 잡을게요. 만날까요? 네, 만나요. 상담 감사합니다. 영업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스케줄러를 보면은 이게 연예인 홍진영 씨, 장윤정 씨 스케줄인가 싶을 정도로 빽빽하단 말이죠. 근데 일요일날 하루는 저는 쉬어요. 이걸 보상데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 보상데이 때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해보고 싶었던 취미, 운동이 있으면 그때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데이를 꼭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생각을 했던 거는 영업맨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 스케줄이 없어요. 이제 밤 10시든 11시든 고객이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문자 메시지로 도와달라 그러면 상담해주고 저라고 안 겪어봤겠어요. 내가 지금 깨어있으니까 언제든지 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해서 카톡이 오는데 진짜 자다가 카톡 이 소리에 딱 깨서 봤는데 2시에 이렇게 막 장문에 어떠한 요청들이 와 있으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여도 그 순간에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매너가 없게 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저는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봤는데 또 영업맨들은 당장 이걸 처리해달라는 고객한테 돈 문제가 크게 걸려있다거나 건이 문제가 걸려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제가 내일 좀 봐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죠. 완벽하게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여기에도 내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텔레마케터 하시는 분들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텔레마케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퇴근을 한 이후에는 과감하게 전화를 받지 마세요. 비교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비교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재호님이 비교군을 떠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재호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신 거네요. 자기 자신, 자기 안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초코코님은 비교하면 나만 괴로워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네. 장찬모님은 제가 일하는 직군은 어느 정도는 비교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쵸? 뭐 경쟁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뭐 이런 목표치라는 거는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나를 건강하게 자극시킬 수 있는 부분이면 필요하다라는 것,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유로비트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제자리 혹은 떨어져요. 백승민님께서는 어느 정도 있어야 발전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코님은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저는 그냥 앞으로 달리기만 했어요. 다른 사람이 돌아보라고 하니까 봤는데 이미 많이 달려왔더라고요. 너무나 좋다. 그냥 앞만 보고 경주마처럼 암흑기에서 계속 빠져나와야 돼 하면서 정말 존버 정신으로 미친 듯이 계속 달린 거죠. 어떻게 그러셨을까? 그게 얼마나 되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그걸 버텨낼 수 있었던 암흑기가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6개월은 봐야 되지만 6개월 이상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존버 정신을 하면서 뭐 투잡을 하면서 진짜 미친 듯이 노력을 해서 1년까지 버텨봤다. 근데 1년까지 내가 버티면서 영업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 1년을 내가 정말 후회가 없이 열심히 했는데 뒤돌아봤을 때 아직도 암흑기고 내 앞도 아직 암흑기다. 그럴 때 저는 이거 진짜 소신발언이긴 한데 저는 이직해요. 포기해요. 왜냐면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신이 사람을 만들 때 잘하는 거를 좀 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허점을 주기도 해서 인간인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서로서로 도우면서 상생하면서 사는 거고 원래 다 부족하니까.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내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6개월 최소 해봤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이직도 괜찮은 것 같아.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지 근데 이 열심히 하는 게 돈이 되는 열심이었나라는 부분을 꼭 체킹 포인트로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6개월이 지나니까 사람이 요령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6개월 때에는 머리도 미친 듯이 굴려가면서 어떻게 해서 고객을 사로잡고 어떻게 해서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해서 나를 더 홍보하고 그럼 자기 브랜딩과 관련한 것들, 영업과 관련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 6개월이 지나면서 학생들도 조금씩 오고 투잡으로도의 성과가 있어서 먹고 살만 하다 보니까 이제 7개월째, 8개월째 될 때부터는 약간의 해이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머리를 쓰진 않고 몸만 썼어요. 예전에는 머리와 몸을 동시에 썼다면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 학원을 홍보하기 위한 블로그 포스팅을 오늘 3개를 해놓고 집에를 간다. 그러면 그 3개를 했다라는 거에서 저는 오늘 할당량 끝, 집에 가도 됨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무도 안 오죠. 예전에 1개를 쓸 때에도 정말 이게 한 멘트 하나를 짜는 거, 어떤 사진을 하나 올리는 거, 게시물을 어떻게 올리는 거에도 막 전략적으로 머리를 쓰고 책에서 봤던 것도 한번 도입해보고 성공 사례를 내가 한번 도입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글 하나를 하루 종일 썼을 때도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오는 고객이 한두 명이라도 됐다면 그냥 대충 시간 때우기용으로 사진 몇 장 올리고 글 대충 써가지고 진정성 없이 올린 블로그는 3개를 써도 사람들이 보고 아무도 문의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마치 사원처럼.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면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만큼이 내 역량인 건데 아주 중요한 걸 관과를 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도 이거는 진짜 내가 시간을 때우기 위한 나를 변명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었는지 내가 나를 좀 위로하고 나중에 나 그래도 이만큼 했어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마케팅이 아니었는지도 그때 저처럼 한번 고민을 해보면 또 수정할 부분이 그 나름대로가 생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저희 방송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고민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주셨던 제이땡땡님, 사연 주셨던 피땡땡님 오늘 방송으로 힘을 얻으시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하시리라 믿어요. 화이팅! 오늘 방송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채팅 못하셨으면 여기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아직도 안 누르셨으면 구독 꼭 눌러주고 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늘메이트들 안녕!